다음은 이게 매년 연초에 하는 그 이제 예측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블랙스톤의 바이런 위엔 부회장인데 그 이제 10가지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본인이 보기에는 일어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10가지 꼽아가지고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재미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뭐 그 월요일이면은 요거를 아마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아마 하실 걸로 보이는데, 일단 그러면 2021년도 내용은 뭐였는지 한번 보고 이게 과연 실현이 됐는지 실현이 안 됐는지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개시하고 2024년 대선 캠페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뭐 실현이 됐죠. 보시면 트럼프가 설립한 SNS 트루소셜 1.8조 원 투자금 유치, 지금 DWAC 해가지고 스펙 이제 합병,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대선이 뭐 3년이 미국이 남기는 했지만은 트럼프가 다시 이제 여기에 후보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요 주식은 뭐 레알 진성 대선 테마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바이든은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 복원에 나설 것이다. 중국 A 주식이 이머징 마켓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실현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하고 건설적인 관계 복원에 나선 거는 저희가 뭐 여러 군데에서 보이잖아요. 일단은 뭐 11월 달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서 계속 미국, 중국 상호 관세 인하 추진한다는 얘기를 했죠. 뭐 다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은 트럼프 때처럼 모두 다투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다툴 건 다투고 협력할 건 하자,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뭐 건설적인 관계 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중국 주식 시장이 이머징을 이끌었다, 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5개에서 10개 정도 백신의 성공, 그리고 치료법의 개선으로 이때 이제 5월 31일까지는 일종의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비행기 탑승, 영화 관람, 스포츠 관람 등 다수가 모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하계올림픽은 7월에 개최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도 뭐 거의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백신의 개수도 뭐 요 범위 안에 들어오고 5개에서 10개, 치료법 개선도 있었고, 근데 이제 메모리얼 데이 때까지 리오프닝이 된 건 아니었죠, 미국이. 요거 하나는 아쉬운데 나머지 요거는 뭐 백신 패스잖아요. 요것도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일본 올림픽 7월에 개최됐죠. 그래서 거의 다 맞췄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법무부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소송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특정 매각이 제한되고 감시 제한이 적용되지만 유럽을 제외하고는 이들 기업을 해체시키려는 노력이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것도 뭐 거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뭐 미국에서는 지금 구글하고 페이스북 관련, 메타 관련해가지고서 별다른 이슈가 없잖아요. 그쵸? 별다른 이슈가 없고, 다만 유럽 쪽에서는 계속 뭐 벌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뭐 1조 벌금, 구글 3조 3천억 벌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뭐 유럽을 제외하고서는 큰일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5번째는 경제는 펜트업 디맨드로 인해 모멘텀을 얻게 될 것이다. 호텔, 카지노, 관광 같은 주식들, 그 다음에 항공 주식이 강할 것이다.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여전히 시장 친화적일 것이다. 명목 경제의 성장률이 6%를 넘고 실업률이 5%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2010에서 20년간 지속된 주기를 넘어선 역사상 가장 긴 경제 주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도 거의 맞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호텔이나 카지노 주식은 별로였지만은 그 다음에 그 카니발 요건 별로였지만 뭐 에어라인은 주가 좋았고, 그 다음 호텔은 주가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보면은 공연 관련된 주식 이런 거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울퉁불퉁하긴 했지만은 잘 찾으면 좋은 결과 나왔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명목 경제의 성장률은 6%가 웬 말입니까? 1Q 때 2.6이긴 했지만 2Q 때 16, 3Q 때 9%, 4Q 때도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률 맞췄고, 그 다음에 실업률 5% 미만 그랬는데 5%가 아니라 4.2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왔고,
뭐 이 부분 거의 맞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로 이제 연준과 재무부는 공개적으로 현대통화 이론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성장이 인플레를 초과하는 한 재정 적자는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인플레가 완만하기 때문에 금은 상승하고 암호화폐는 더 많은 리스펙을 얻게 될 것이다. 인데 이건 뭐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MMT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가 없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인플레가 별로 안 올 것이다라는 걸 가정하고서 이 의견을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플레가 세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틀렸는데, 거의 완전 틀렸다라고 안 한 거는 암호화폐는 굉장히 눈부신 하늘을 보낸 건 맞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로 에너지 회사 임원들이 장기 성장 예상치를 낮추더라도 단기적 기회는 증가하고 있다. 정상으로의 복귀는 산업 활동과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WTI 오일 가격을 65달러까지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리그 수가 증가하고 에너지 하이힐드 채권이 건전하게 상승할 것이다. 에너지 주식이 2021년 최고의 주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요건 뭐 거의 100% 실현됐다. 예. 엑슨모빌 보시면 뭐 주인공 중에 하나죠. 이 정도면 시장 아웃퍼폼 한 게. 그 다음에 WTI 뭐 65불이 아니라 지금 85까지도 갔다가 지금 75니까 요것도 뭐 완벽하게 예상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 헬스케어 주식과 테크 주식을 넘어서 더 광범위한 주식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죠? 더 한번 볼게요. 그러나 리스크 오는 리스크가 없는 것이 아니며 시장은 상반기에 20%가량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진 않았죠. 그쵸? 그래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또 좀 볼게요. 그러나 S&P 500은 연말 4,500에 거래될 거예요. 4,700이니까 이거 맞췄죠. 경기 민감도가 방어주보다 낮고 맞고요.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이기게 될 것. 중소형주가 이겼던 때도 있지만 미국은 대형주 강세입니다. 한국은 중소형주 강세였죠. 그리고 K자형 회복, 양극화죠. 코로나19 이제 양극화인데 이거에 언와인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글쎄요, 딱히 그랬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대형 테크 주식은 유동성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딴 거 사야 되니까 대형 테크주 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대형 테크 주식이 계속 좋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형 테크 주식이 올해 수익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가 명백하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네, 그런 거였고요. 아홉 번째로 경제 성장으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2%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틀렸다 봐야겠죠. 일단 1.5니까. 그 다음에 일드 커브는 가팔라질 것이다. 누웠습니다. 예. 인플레도 함께 증가하여 실질 금리는 거의 제로일 것. 연준은 주택 자동차의 강세가 계속되길 원할 것. 그 결과 금리 곡선의 긴 꼬리에서 높은 금리가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신용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 채권 듀레이션을 늘리게 될 것.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야기한 건데 뭐 커브가 누워버려 갖고서 OT는 필요가 없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달러 하락세가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강력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2021년도 시작할 때만 해도요. 달러는 무조건 약하다. 여기에 대한 배팅이 너무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달러가 연중 내내 강한 한 해를 보냈었죠. 밑에 보시면은 달러 차트입니다. 1월이 제일 약했네요. 계속 강해졌습니다. 계속. 자, 좀 더 볼까요? 백신 접종은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강건함은 부채가 증가하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유럽과 일본 대비 투자자들의 매력을 끌게 될 것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국채는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될 것. 이때 뭐 또 마이너스 금리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시기상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게 전부 다 이제 실현이 됐었던. 그래서 보시면은 실현된 게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타율이 높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0가지 이외에도 격가지로 몇 가지들 더 얘기를 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서프라이즈보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종의 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이벤트들로 뭐가 있을까 했는데 뭐 대부분 동유럽과 중동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요거는 뭐 특별한 뉴스 없었던 것 같고요. 테슬라가 주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인수하게 될 거 요런 일은 없었죠. 일론 머스크는 10년 안으로 내연기관을 제거할 것을 약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뭐 내연기관 글쎄요 뭐 요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하나씩 이제 한국 내용을 넣는 게 있거든요. 북한 관련된 걸 더 구체적으로 넣는데 김정은은 LA까지 도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할 것. 트럼프는 김정은을 그의 TV에 초청하고 김정은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며 다른 나라와 협력한다면
그들을 위협하기보다 더 나은 곳, 그들을 위협하기보다, 뭔가, 이 좀 해석이 이상하네요. 하여튼 이제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에 동의하고 트럼프는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사람들은 내가 최고의 협상가라 말한다 라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죠. 나머지 세 개는 다 틀렸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결정적인 거 달러 강세, 그 다음에 금리가 어쨌든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좋다는 거, 연말에 4,500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나 에너지, 요 주식도 좋다는 거 얘기였고, 근데 인플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했던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좀 주요하게 틀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규제들, 그런 소송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다라 생각한 것도 맞고,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맞추셨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까지는 좋았으나 개선까지는, 근데 이것도 속도가 많이 느렸죠 사실. 근데 이제 중국 주식의 상승 이런 거는 나타난 게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1월 이제 곧 있으면 또 이거 나올 텐데, 요번에도 이제 요거 나오게 되면은 한번 싹 다 정리해가지고서 86번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바이른 위엔의 자료를 보면서 저도 한번 따라 해봤죠. 86번가에서는 2021년도에 어떤 10가지 서프라이즈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원래 이제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제 지인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적중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거 재미로 보시고요. 이거 가지고서 투자에 판단에 약간의 그걸 한다 그러시는 거는 절대로 말립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몇 년 동안 타율이 낮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21년도 거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논란 속에서 연말에 미국이 첫 번째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웬일로 맞췄습니다. 11월에 테이퍼링 결정하고 실행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는 안 왔는데 맞춰갖고 기분이 아주 좋네요. 네. 미국 테이퍼링 들어간다는 거고, 사실 21년도 연초만 해도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0.5였어요. 그리고 테이퍼링에 연내에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해 갖고서는 시장의 컨센이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었었죠. 그래서 꽤나 이거는 제 생각에 외곽역의 배팅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사실 리오프닝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면이 있어가지고서, 그 다음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겁을 적게 먹게 되면, 실제로 이제 겁을 적게 먹게 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현물 자산의 리츠 쪽이 좋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스토어에 대해 갖고서 트래픽도 증가하고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리츠 주식들이 좋을 것이다, 귀환한다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다행히 실현이 됐습니다. 웬일로 또 좀 맞췄네요. 이게 이제 글로벌 리츠 인덱스죠. 보시면은 연초 이후로 40% 내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리츠 인덱스도 보시면은 이게 연초 대비해가지고서 10% 이상 올랐죠. 일본 주식이 올해 5% 정도 올랐나요? 니케이가. 근데 그거를 2배 정도 아웃퍼폼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리츠들이 어쨌든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북한이 강한 도발을 할 것 같다. 그 새로운 정부의 대화 촉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는 민주당 정권 때 전략적 인내라 그래갖고서 북한을 의도적으로 그냥 무시하고서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서 굉장히 상심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 정부니까 북한이 강한 도발로 빠르게 좀 협상장에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미실현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냥 그것도 2번이나요. 그래서 웬일로 요것도 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애플카 밸류체인의 과반수가 한국 업체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미 현대차 이야기도 나오고 해갖고 이 예상은 좀 김이 센 거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애플카가 실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국 업체들이 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 아직까지 애플카가 나와봐야 알긴 하죠. 나와봐야 알긴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미지수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나왔는데 아직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현대기아차하고도 뭐 그다음에 LG그룹하고도 뭐 계속해서 뭐 그런 주식들이 애플카 뉴스만 나오면 들썩들썩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는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닛산이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것도 좀 과도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기는 해요. 카를로스 곤의 좀 아주 그 디스하는 코멘트도 있고 해가지고서 닛산이 문제 생길 것 했는데 닛산 아직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미실현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정치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왜 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열린우리당하고 새천년민주당인가요? 그때 이제 갈라졌었던 거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뭐냐면은 암만 봐도 이제 21년도 서울하고 부산의 지방선거는 여당이 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때 그래가지고서 이거 이제 주요한 데 지고 나면은 그 다음 해 초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는 당내에서 좀 분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분열은 여기가 아니라 옆집이 나 있죠 지금. 네. 그래서 틀렸고요. 여덟 번째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가 될 것이다. 보복 소비에 따른 무분별한 생산 증가 때문에 그럴 것이다. 올해 공장 가동 감소로, 그러니까 2020년이죠. 미세먼지도 줄고, 그다음에 온도도 뭐 내려간 줄 알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연초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는 지금 2021년 지구 해수면이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하고요. 올해가 뭐 해수 그 물 온도가 6번째인가 7번째로 높은 해였다라고 해요. 예, 지난 100년인가 120년 동안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안 됐으면 했던 건데 실현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분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삼성물산이 이렇게 지분에 왔다 갔다 해보면은 이게 뭐 한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잠잠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째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VR, AR 쪽에서 수익화가 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사실 제일 기대한 게 이제 로보택시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뭐 하염없이 밀리고 있네요. 하염없이 밀리고 있고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게 약간의 뭐 절반의 실현이라고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에서 앱 다운로드 1위가 오큘러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진짜로 되는구나. 그거 덕분에 이제 그 지지부진하던 페이스북 주가도 그날 좀 상승을 좀 화끈하게 한번 해줬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이거를 뭐 제가 자율주행 VR에 다 집어넣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서 뭐 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뭐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뭐 로보택시 그 다음에 그 애플에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 23년에 일단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시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것도 22년에 저희가 볼 때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년 정도 밀린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걸로 삼았던 게 이제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금 인상할 것 같다. 정권 교체가 다소 발생하고 조세 불복 운동이 전개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부채가 급증했는데 결국에는 증세로 해결하려는 신용을 보일 것이고 이게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쵸? 이건 실현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바람을 담았었습니다. 86번가가 실버 버튼을 받으면 어떨까?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미실현. 네. 지금 저는 구독자 숫자도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숫자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해 주시고 또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때는 이제 그 뭐 안 일어날 거라 하는 거니까 서프라이즈니까 실버 버튼 얘기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둘러보니까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5개, 한 절반 정도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그래서 뭐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것 치고는 나름 그 타율이 괜찮았던 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86번가 2021년 10가지 서프라이즈 되돌아보기까지인데 일단 오늘하고 내일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 내일 내용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죠. 이제 21년도 리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86번가에서 또
10가지 서프라이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요거 내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뭐 약간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번 프리뷰를 내년 시장을 아까 자꾸 내년이라 하네요. 벌써 해가 지났는데 2022년도 시장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는 21년도 리뷰 내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또 보니까는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이제 리뷰 내일 제가 이거 조금 이제 쭉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 맞아, 저런 일이 있었지. 예, 그렇게 좀 약간 추억 여행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부터는 한번 뭐 내일도 하겠지만 Q&A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